안녕하세요. 정글루파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저번 주가 저저번 주에 본 일본 분이 국본 집회에 오셔갖고 연설하시는 거를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요거에 대해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친일에 대해서, 친일과 반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친일 역사의 시기 자체가 우리나라의 36년입니다. 36년. 그럼 친일과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500년, 조선 500년이라고 그러죠. 조선 500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의 시기를 같이 봐야 됩니다. 조선이 힘이 없었으니까 일본으로 넘어간 건데, 그 힘이 없었던 원인 자체를 한 번도 분석하지 않고 친일 반일 요거만 논쟁하는 것 자체가 참 멍청한 짓입니다. 아주 멍청한 짓.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과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는 선생님들의 영향이 좀 받은 게 더 크죠. 사실은 선생님들에 대한 영향 자체가 더 크죠.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뭐 뉴스나 TV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영향이 사실 크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왜 친일 반일 논란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계속되나라는 겁니다. 친일 반일 논란이. 그러면은 첫 번째, 반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일이 한국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충근 박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반일에 대해서 필요 없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반일은 언제 필요 없냐면은, 이충근 박사님 말대로 하면은 한국이 힘이 세졌을 때, 한국이 일본보다 힘이 세지면은 반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냥 힘으로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일하는 거고, 반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친일은 뭐 별거 없습니다. 일본을 배워서 일본을 뛰어넘기 위해서 배운다,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 친일과 반일에 대해서 며칠 전이죠. 몇 주 안 됐을까? 1-2주 안에 아수라님 글을 읽어봤는데 놀랐습니다. 아수라님은 아직도 놀라우신 분인데, 아수라님이 조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중국 강점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중국 강점기가 뭐가 문제냐면은, 예전에 이영훈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국 조선시대는 노예제도다, 노예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조선 후기 가면은 전 인구의 한 대략 40% 정도를 노예로 삼았던 거죠. 그것도 전세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자국의 국민을 노예로 삼은 국가라고 했습니다. 아주 비열하죠. 비열한 족속이죠. 그 정신이 뭐 한국 역사 속에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 토대는 잘 바뀌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남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일제시대와 조선 강점기를 같이 봐야 됩니다. 왜 조선이 망했는지.
이유가 있어서, 만약 힘이 셌다라고 그러면은 일본으로 안 넘어갔을 텐데 힘이 없었으니까 그 일본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그 문제점들, 뭐가 그 양반이 타락해서 그 말 같은 소리고요. 그거는 그 시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노예 제도 자체가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노비제도도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죠. 그런 거를 그냥 넘겨버린 거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언론들도 그렇고, 지금 TV나 뭐 뉴스나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조선시대를 얼마나 미화합니까? 이 미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순합니다. 굉장히 불순합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고, 이거 자체는 그 친중적인 성향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궁금증을 항상 가졌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언제 항상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이었습니다.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 시에 암살당하고 나서 그 많고 많던 그 언론들이 어쩌면 그 일제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온갖 비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진짜 아주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쁜 대통령이었나? 정말로 좋은 점이 없었던가?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했었죠. 근데 이 아수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중국 강점기를 그리워하던 양반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그 희대의 영웅을 없애야지만 다시 자기네들이 지배층, 귀족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이 관점이 전 맞다고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명심보감이나 노너 요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명심보감, 노너, 그 TV에서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명심보감, 노너에 대해서. 이거는 중국을 그리워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 뭐 명심보감이 뭐가 필요가 있고 노너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노너, 뭐 명심보감, 지금도 조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현대사회에서 뭐가 필요한 그 사상, 그 생각입니까? 생각. 다 쓸모없는 생각이지. 거의 쓸모없습니다. 거의 쓸모없는 생각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님 그 암살 시해 이후에 그 언론들이 그 취했던 태도를 보면은 모두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님 그 탄핵 이후에 그 바라봤던 그 언론들, 그 제가 친중이라고 불렀던 것도 이 같은 그 맥락에서 같은 그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 중국으로 회귀하고 싶은 중국 사대주의죠. 중국 사대주의를 꿈꾸는 귀족들, 양반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프레임이죠. 그러면 이 구조라면 충분히 그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저는 올해 얘기하는 것보다 10분 정도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럼 바로 일본 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일본 분이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얘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일본이랑 연대해서 같이 나가자.
그 같이 나가는 게 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모두 그 좋다. 저는 이거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도 한번 연대하고 홍콩도 연대해서 세계적으로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나라들끼리 연대를 해서 같이 나가면은 충분히 이 공산주의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연대해서 나가야지만 그 공산주의를 뭐 지금은 일본, 대만 뭐 저기도 괜찮죠. 저기 또 그 네팔 그 달라이라마 있는 나라 거기랑도 연대를 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공산주의도 막고 그 한국의 적화, 북한 적화도 막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